좋은 부모 교육을 보고 따라해봐도 우리 아이는 왜 바뀌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심리상담하는 상담가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 육아에 관한 부모 교육을 보시고 혼란에 빠지셨다는 만 6살 남자아이 이름 가명으로 현진이 어머님께서 나누어 주신 고민 가져왔습니다. 좋은 부모 교육 내용을 접하고 그대로 적용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6살 남자아이 현진이의 엄마입니다. 현진이는 여느 남자아이들처럼 밝고 씩씩한 아이인데요. 아이는 아기 때부터 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끔 동생이나 친구들과 활동적으로 놀다가 크고 작은 다툼과 힘겨루기 상황이 생기긴 했지만 특별히 고집이 세다거나 울고 떼쓰는 정도가 심해서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크게 없었지요. 주로 대화로 잘 해결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조금씩 저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찾던 중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소아정신과 교수님의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보다 보니 뭔가 다른 부모 교육들처럼 막연한 이론들만 이야기하지도 않고 부모인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덜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이라 은근히 마음도 편해지며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부모의 이런 말투가 아이를 망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 기억에 나는 건 먼저 미성년인 아이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 고민하고 선택할 기회를 주면 아이는 떼를 쓴다. 자기 주도성이라는 건 만 18세는 되어야 가능하다. 또 두 번째는 아이에게 설명하려고 하거나 선택하도록 하는 건 좋지 않다. 요즘 많이 추구하는 민주적인 부모나 친구 같은 부모는 오히려 부모의 책임감을 덜려는 비겁한 태도라고 본다. 세 번째, 아이와 나누는 대화는 지시와 비지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시를 정확하고 담백하게 할 수 있어야 아이가 떼부리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 하는 부분이었어요. 방송을 접하고 나서 저도 제 아이와의 대화나 언어 표현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아이에게 무조건 자유와 선택을 주는 건 아니었지만 객관식처럼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선택해보는 경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왔거든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몇 가지 미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요즘 들어 자기 주장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아이였기에 지시를 담백하고 정확하게 라는 부분은 좋은 해결책으로 와닿아서 그날부터 아이에게 말하는 어투를 좀 바꿔보았어요. 현진이 이제 잘 시간이다. 양치해. 집에 들어와서 손 씻었어? 얼른 손 씻고 와. 선생님이 내준 숙제 했어? 안 했으면 지금 해. 그렇게 최대한 지시 언어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간단히 감정이 없이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왜 그렇게 말해? 잘 시간 되기 전에 양치 말고 샤워 먼저 해도 되지 않아? 가방 정리 먼저 하고 손 씻으려고 했어 엄마. 엄마 화났어? 왜 얼른 손 씻으라고 해? 라면서 오히려 전보다 짜증과 반감이 늘어서 할 일과 준비 과정이 더 늦어지고 아이와 관계나 대화가 더 어렵고 힘들어진 느낌입니다. 그러던 중에 원화상담 채널을 처음 접하고 몇 가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아이의 이런 행동은 이렇게 지도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부모 마음은 어떤가요? 라는 흐름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아이와 부모 성향에 맞게 솔루션이 달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새롭고 흥미롭다고 느껴졌어요. 아이의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고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혼란스러운데 저에게도 좋은 솔루션이 있을까요?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해지며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아지고 집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밖에서나 특히 내년에 초등학교 가서도 이러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훈육하면 좋을까요? 아이를 존중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잘 맞는 훈육과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 어머님께서 고민하시는 문제가 뭘까요?
좋다고 생각한 어떤 부모 교육의 내용을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적용을 아마 기대를 갖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이가 반감이 생긴 것 같고 짜증이 더 늘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좋아요. 그러면 이 고민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된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네. 일단 쭉 들으면서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제일 크게 어머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뭐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혼란스러움이었어요. 네, 보세요. 소아정신과 선생님의 방송을 보시고 적용해서 뭔가 더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질문은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거나 평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남들이 보기에는 아유 왜 그럴까 싶은데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혼란스러움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예,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면 항상 약간 뭐랄까요, 민낯과 속살을 마주하는 듯한 불편한 느낌을 느낄 때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걸 평가나 비난하지 않고 어떤 자연물을 보듯이 그대로 그냥 바라볼 수도 있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을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네, 들으시기에 그렇게 들리세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님의 마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걱정과 부담이에요. 보세요. 이 의사 선생님 방송을 듣고 덜 해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평소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잘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하는 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아이의 미래를 다르게 한다 하는 걱정과 부담을 한가득 안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어머님의 마음에 대해서 듣고 나시니까 좀 어떠세요? 처음에 말한 문제와 같게 느껴지세요? 이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나요? 조금 다른 이야기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네네. 사실 어머님의 실제 문제는 어머님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잘못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하는 책임감에 너무 부담을 갖고 걱정되는 마음에 그때그때 좋아 보이는 방법을 알게만 되면 이것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다가 생기는 그런 혼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적용해 보셨다는 방법은 이게 아이를 위해서 하신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덜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에 마음도 편해지며 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 마음이 좀 놓이신 거죠. 왜? 그동안 부담이 있었는데 여기선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이냐? 지시를 안 따르는 부담이 있던 거죠, 지금 어머니가. 그래서 담백하게 지시하면 좋겠지, 잘 따르겠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에서 설명 많이 하는 건 비겁하고 안 좋아 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동안 가능하면 아이를 존중해서 설명해주고 이러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노력하고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동안은 아이가 설명을 하면 잘 따라줬는데 이제는 아이가 자기 의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길게 써야 돼. 이래서 힘드신 거죠. 앞에서 그러셨잖아요. 그동안은 말로 하면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네. 잘 해결되었다고. 맞아요. 대화로 잘 해결됐다고 하셨죠.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 마음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네. 이 친구 마음은 제가 뭐 읽어드려야 할 부분이 있을까 싶기까지 할 정도로 너무 있는 그대로 보여요. 그냥 엄마가 낯선 거예요. 평소답지 않고. 네.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조곤조곤 자신이 원하는 거, 계획한 거, 이런 거 잘 얘기해요. 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더 피곤하신 거죠. 그전에는 지시하는 대로 잘 했을 텐데 지금은 조곤조곤 양치나 샤워나 가방 정리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막 말하니까요. 그쵸.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머님이 아이와 마주한 상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생각하시는 평화롭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생각하는 스케줄이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아이 마음, 엄마 마음 이렇게 마주한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네네.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그럼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 공감이 좀 되세요?
이 어머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어머님 본인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말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신다면 이후에 말씀드릴 솔루션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거든요. 어머님 본인의 걱정과 부담을 아이와 나누세요. 지시하지 마시고요. 특히 지금 지시하신다는 게 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래서 이게 더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딱히 또 다 틀렸다고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얘기로 가게 되니까 더 힘드셨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현진아, 엄마는 집에 들어오면 손 먼저 씻고 숙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했으면 좋겠어. 그걸 먼저 안 하는 걸 보면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이 현진이가 생길까봐 엄마는 걱정이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네.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뭐 알겠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그렇죠. 알겠다고 네, 할 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쵸, 네. 그쵸. 아이가 근데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얘기하겠죠, 엄마한테. 그렇겠죠. 그리고 엄마가 걱정하는 걸 아이가 신경도 쓰이겠죠. 네. 그래서 그게 신경이 쓰이면 신경 쓰이는 대로 엄마가 원하는 걱정이 안 생기도록 먼저 해줄 수도 있고,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조곤조곤 또 설명하겠죠. 엄마, 나는 그렇지만 엄마가 이런 걸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라든가, 뭐 이게 난 더 좋아서 그런다든가.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머님은 이걸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실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걱정을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통을 하시면 아이가 자기 나름의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어머님이 마지막에 원한다고 말씀하신 아이를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키우는 일이 되는 거고요. 뭔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기계나 로봇처럼 탁탁탁 원하는 걸 그냥 하기만 해, 이런 걸 바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밖에서 내년에 학교 가는데 그런 데서도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되신다면서요. 네네. 그렇다면 더더욱 서로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 건지, 어떻게 대화를 하는 건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얘기가 아닌 그냥 그런 근거가 없어도 서로 생각이 달라서, 서로 취향이 달라서 이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맞춰가는 게 좋은지, 그런 걸 연습해보는 좋은 대화가 되는 거죠. 엄마랑 하는 대화가. 그렇겠네요. 네. 어머니께서 원화상담 방송의 차별점이 아이 마음과 부모 마음에 맞춰서 솔루션을 주는 것이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머니께서 지금 필요한 건 외부의 막연한 좋은 방법들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과 특히 어머님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어머니께서 본인이 부담과 걱정에 혼란스러웠구나 하는 내 마음을 잘 마주하실 수만 있다면 저절로 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이 상황을. 이렇게 저희가 방송으로 일방향적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실지가 저도 좀 궁금한데 네. 어떠세요, 원장님? 이 얘기가 좀 공감이 되세요? 설명해 주시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구나, 아이의 마음은 이랬겠구나 라는 이해는 잘 되는데요. 네. 이게 정말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민낯을 마주하는 그런 느낌과 기분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 과정이 근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런 뭔가 고민이나 중대한 문제나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이 공감이 되시면 되실수록 이 솔루션은 적용이 가능하시고 그걸로 본인이 지금 느끼시는 이 혼란 또는 원하시는 아이에 대한 양육, 교육 이런 걸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게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 고민 사연에서 말씀하셨던 그 보셨다는 방송이 어떤 분이신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 소아정신과 의사 네. 선생님이 말해주신 거 말이죠. 네네네. 이 내용들이 좀 안타까운 게 꼭 이분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의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한 가지 경향이 있다고 제가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제 병이다 아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식의 좀 진단을 하고 그런 훈련들을 하셔서 그런 건지 너무 뭐랄까, 이건 좋다, 이렇게 하면 나쁘다, 아니면 이건 평균이다,
이건 평균이 아니다. 이런 구별하고 구분 짓는 이야기를 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제가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다 알 수 없고 사연 주신 어머님이 기억나는 대로 적어주신 것이라서 한계도 있겠지만 네. 그 보셨다는 방송의 그 내용은 좀 염려가 돼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게 그래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네, 한번 이거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첫 번째가 미성년인 아이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 고민하고 선택할 기회를 주면 아이는 떼를 쓴다. 자기주도성이라는 건 만 18세는 되어야 가능하다. 네. 이건 자기주도성을 뭐라고 생각하는 말일까요? 어른들이 원하는 걸 스스로 잘하는 거. 특히 이제 공부 같은 거. 네네. 자기 일을 잘 챙겨서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걸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잘 알려주는 말인 거죠. 네. 정말 성실히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일 건데, 그리고 그 결과 만드는 거 외에는 다 불필요한 일들이라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알아서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하는 거 다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주도성이 없어요? 있지. 네네네. 아이들에게 주도성은 있지만 굳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자기에게 성장에, 미래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르고 그런 걸 원하는 거를 잘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바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구체화해 볼 수도 있고 간접 경험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스스로 만들어가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또는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찾아가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아예 자기 주도성이라는 건 만 18세 이전에는 생기지 않아. 그런 게 아니죠. 만 18세 넘어도 자기 주도성 없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나이에 따라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 먹는 건 자기 주도성이 아닌가요?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는 것도 자기 주도성이잖아요. 두 번째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두 번째는 아이에게 설명하려고 하거나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요즘 많이 추구하는 민주적인 부모나 친구 같은 부모는 오히려 부모의 책임감을 덜려는 비겁한 태도다. 이것도 이 의사 선생님의 마음이 참 잘 드러나는 이야기인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누시죠. 민주, 독재. 물론 여긴 독재란 말 없지만 민주의 네. 반대는 독재인 거잖아요. 네.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어쨌든 해야 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지 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인 거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지내시면 아이들이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무작정 이걸 갖다가 다 적용을 시키면 많은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냐면 오히려 보이는 데서 하는 척하는 역량만 키우기 쉬워요. 왜? 독재 엄마의 눈에 맞춰서 맞추는 것만 느는 거죠. 마치 독재국가에서 과장된 어린이나 군인들의 과장된 행동들을 보여주듯이 보이는 데서만 하는 척하는 경우가 더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네. 또 세 번째 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네. 아이와 나누는 대화는 지시와 비지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지시를 정확하고 담백하게 할 수 있어야 아이가 떼부리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 이제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표현이. 네. 제가 들으면서 네? 이분이 어떤 부모의 마음으로 지내시는지, 부모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가 아주 명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지시와 비지시 두 가지가 있다. 멋지죠 이게. 교육과 훈육은 지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말인 거거든요. 이게. 아이한테 뭘 시키는 거야.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뭐가 좋은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네.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한가요? 우리의 삶이? 예? 아이들의 마음이, 아이들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흑백으로 딱 나눠가지고 야 이건 좋은 거야. 야 이건 나쁜 거야. 딱 정하면 마음의 갈등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우리 부모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 빼려면, 몸에 좋으려면 채소 먹고 건강식 먹어야지. 나쁜 거 먹으면 안 돼. 마음 딱 정하고 옳은 거 그른 거 알고 나시면 딱 되는 거죠 그게. 네? 그렇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부담 느끼고
그걸 그렇지 못하고 나쁜 거 먹었다. 오늘도 다이어트 실패했네. 이러면 더 자책감 느끼고 죄책감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될수록 자책하는 마음은 커지거든요. 스스로 무능하고 부족해서 못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최근에 청소년 상담이나 학생들 상담을 학교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높아진다는 희한한 상황이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제가 좀 드는데, 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네, 우리의 삶이,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훨씬 복잡하고 다 다르잖아요. 좋은 방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먼저가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 아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아, 그쵸. 네. 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운동을 해서 뭐 근육을 기르겠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 해갖고 다 되게요. 누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다 나의 자책만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못하는 내가 잘못한 게 되니까. 네. 좋은 방법이 생기면. 네. 이 양육의 문제에서,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어머님들. 좋은 방법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이한테 너무 좋겠구나 생각하셔서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뭔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쵸. 그래서 뭐 더 좋은 방법 없나를 찾아보신다거나. 그쵸.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못했거나. 네. 아니면 얘가 좀 못하는구나, 우리 애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단 네.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좋은 양육, 좋은 방법은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은 양육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네. 어떠세요, 네. 원장님? 너무 그 말씀이 좋은 말씀 같아요. 진짜 좋은 방법만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나한테 맞고 아이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양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네. 오늘 상담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상은 정답을 말하지만 나에게 맞는 답은 내 맘에 있어요. 같은 길을 걸어가도 나에게 맞는 속도, 나에게 맞는 방법은 달라요. 나의 잠재력을 알고 나의 장점으로 키워가요. 나는 나로서 특별해지니까. 마음을 알면 내게 맞는 길이 보여요. 내게 맞는 방법을 알아요. 세상의 정답이 아닌 나의 해답을 찾아가요. 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면 더 좋은 길을 찾아요.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길을 찾는 방송 원하상나